병을 앓고 나갈 때 그때 또 동생이 저를 또 끝까지 보필을 했죠. 제가 이제 건강이 아주 좋아져서 돌아다니니까 언니가 일어났으니까 자기도 일어날 거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떠내보내고 나니까 시컨 하라고 할 걸 하지 말고 지금 그만하라고. 그 학부모 대표가 밥 먹여주냐고 이제 그만해라. 네가 건강한 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지 아프군 무슨 소용이냐. 그거를 의지를 꺾지를 않아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본인이 그 워낙에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로 생각하고 또 저희 오빠가 그러기 전에 2년 전에 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동 오빠하고가 또 둘도 없는 또 짝꿍이에요. 여기 큰 오빠 부인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마 저희 오빠가 너무 고생하고 어찌 말고 데려갔나 보다고 둘이서 아주 그냥 죽고 못하는 사이거든요. 큰 오빠하고 막내 여동생이. 그런데 어느새가 또 이 시간이 와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정신없이 보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경자 대표의 아이를 매일 보러 갑니다. 가서 아이 잘 크는 거 보고 매번 갈 때마다 아무 걱정도 마라. 애들 잘 크고 아들 딸 잘 길러놓고 뭐가 걱정이냐. 언니는 천천히 뒤따라 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너희 가족 다 지켜줄 테니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다 가자고. 내가 너 못다한 일 내가 도와줄게. 저도 그래서 이 학부모연대 다시 제가 입단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자 대표님이 공교육사일기 학부모연합으로 이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거기 부대의 이름이 유관순 부대였습니다. 유관순 부대. 엄마 부대도 계시지만 유관순 부대도 네, 유관순 부대였고 정말 유관순처럼 살다가 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늘 우리 이경자 대표님은 뭘 숨기고 가리고 불투명하고 뭐 이중 쓰고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그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그대로 직설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또 동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삼청동에서 정말 예뻐하시는 그 남동생 카페도 하고 계시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자 대표의 동생으로 두 번째가 돼서 누나와 아주 많은 인연을 쌓았던 동생 이상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누나를 위해서 이런 추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 누나가 그 끝까지 못해줬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누나가 주전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남아 계신 분들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경자 대표님 아스팔트에서 집회하거나 시위할 때 현수막 들고 이렇게 계시면은 현수막 끝을 잡고 계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우리 사부님이 계셨고 가끔 안 나오시면 대자로 그 큰오빠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계셨던 그 큰오빠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막 전화하셔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면서 근데 아마 큰오빠의 지지가 있어서 그렇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큰오빠님의 그 부인 되시는 여사님이십니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이경자 대표님도 미인이신데 아마 우리 셋째 신우입니다. 신우가 세 분이 계셨는데 제일 큰 신우는 가운데 셋째 신우예요. 근데 정말 이쁜 신우였습니다. 동생 같은 신우였고 그래서 그런지 큰오빠가 정말 이뻐하고 제일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 번도 그만둬라 소리를 안 했어요. 시간만 되면 거기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쪽 올라오세요. 둘째 네, 동생 이경재 오빠. 예, 말씀. 대표님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많이 듣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좋아해서 앉아 계시고 조금 이따 계시는 때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 계신 분이 학교 다녔는가 싶은데 잘 기억은 납니다. 사실은 잘 몰랐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2005년도에 바른교육 실천행동이라는 학부모 단체를 설정하면서 바른교육 실천행동의 학부모 위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바른사회 시민회의 운영위원 활동하면서 늘 가깝게 했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아닌데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25이 됐으니까요.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대표님의 그 삶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작할 때 2016년도에 저희가 그 여의도에서 그 태극기 집회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종로 통일빌딩 3층에서 이경재 대표님하고 모여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경재 대표님이 나이로도 그렇고 제일 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경재 대표님이 많은 거를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경재 대표님이 이 자장 노릇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 2016년 11월 12일쯤으로 기억납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첫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태극기 집회가 왜 태극기 집회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사모 가족이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태극기를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걸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사모 쪽에서도 왔었는데 그 태극기 같은 걸 들면은 약간 좀 오래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작전상 일부러 박사모 이름도 쓰지 않고 태극기 같은 거 안 쓰기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반 시민인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단체도 새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박사모 가족에서 부산 계시는 이철 대표님이 350명을 버스 10대를 동원하셔가지고 개인 사비 한 2천만 원 쓰셔가지고 350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있는데 그 어느 순간에 태극기 그 차에 버스에 태극기 종이 태극기가 몇 박스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그때 그 김상진 대표가 그 빨간 차 가지고 연단 만들고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 누가 나눠준 거 없이 저절로 그냥 태극기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연합뉴스에 딱 한 장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얼마 안 가서 그 연합뉴스 기사가 삭제되고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나갔는데 보수단체 여의도에서 천명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딱 사진만 나갔어요. 사진만 딱 한 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고 이혜도 대표님이 다 주관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주관을 했었는데 뭐 대표는 이제 여기 계시는 조영환 대표님하고 이희범 대표 저하고 3명이서 연결됐지만은 사실상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오신 분은 이경재 대표님이죠. 비용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이제 유튜브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신혜식 씨도 불러라. 뭐 연단은 누구 세워라. 그때 신의 한수 유튜브가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를 신혜식 씨가 유튜브를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알기로는 뭐 언론에서 알고 싶지만은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임을 주도하시고 그 모임을 성사시킨 분이 이영자 대표님이시고요.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죄송스러운 게 그 이후에 잠시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저는 생업이 있어가지고 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1년 365일 종로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뭐 일부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암투병 하시면서도 또 추운데 많이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이영재 대표님의 삶은 정말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사셨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 안 하신 곳이 없고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하시면서도 누구를 특별히 뭐 배척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불의하거나 또는 부정직하거나 이런 걸 보면 또 참지를 못하셔가지고 다른 말 많이 하셔서 상처도 많이 있고 옆에서 우리는 그걸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쩌면 저 개인도 어떻게 시민운동하면서 하나의 그 기감이 됐다고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이경재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경재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일들 자리나 아니면 뭐 연연히 하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과거를 잘 우리가 회상을 하고 잘 기억을 해야 자기 정체성이 똑바라지고 자기 정체성이 똑바라져야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갈 길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회상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훌륭한 어른들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본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 이영재 대표님을 접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한테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족적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앞으로 뭐 어떤 이런 모임에서 이제 좀 하고 있다가 좀 편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제 시를 제가 지은 시는 아닙니다. 한 살 전에 송산 정광재 시인인데 빈단한 시인인데 작년에 써서 올렸는데 사실은 작년에 배터리가 추모 시 배터리 나오죠. 제목은 꽃이 아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송산 정광재 한 송이 바치고 돌아서지만 오그라져 펴지 못하는 손마다 국화향기 되어 있습니다. 님께 바친 국화가 여전히 떨궈지지 않은 채 조막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말이 끊어진 시간에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님의 세월이 끊어진 자리에 그 꽃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그 님이 얼마나 고귀하면 셀 수 없는 예쁜 눈물들이 이파리마다 맺혔겠습니까? 하지만 그 꽃은 오늘부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마음의 별이 계십니다. 문득문득 뒷안의 가지가 비어있을 때, 있어야 할 꽃이 보이지 않을 때 반드시 하늘을 보겠습니다. 별이 되신 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때, 바람이 꽃창을 실어올 때 별이 되신 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도 님을 부르겠습니다. 점점 잡히지 않은 기억과 희미한 비망록 한 줄로 가늘어질지언정 님에게는 마침표가 지키지지 않을 것입니다.